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6화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우선 불티라는 노래로 경연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워스트 연습생을 뽑는 난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서연이가 9표를 받았고 의외로 민주가 1표를 받았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루카가 민주한테 워스트표를 줬습니다. 이걸 보면서 루카가 지적했던 말은 민주가 너무 자신감이 없고 내성적이다 뭐 그런 표현을 썼었죠. 저도 계속 민주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민주한테 너무 고개를 숙이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머리카락이 이제 조명에 비쳐서 그림자가 짓는다, 그거를 좀 본인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 그거가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민주는 항상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고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주가. 그래서 인터뷰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발음하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입을 크게 안 벌리고 이러고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거의 이빨이 마주칠 정도로, 이 정도에 가서 저기요 저는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민주가 앞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민주가 솔직히 말하면 얼굴이 예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거 크게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겁니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인기는 금방 사그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민주에 대해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민주가 노래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여기 알류넥스트에 출연한 모든 참가자들이 아무도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걸스플래닛 할 땐가요? 그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바라보는 기준은 김세정입니다. 김세정이에요. 그래서 김세정만큼 부르지 못하면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기준이 김세정입니다. 춤은 이채연이에요. 춤은 이채연이고 노래는 김세정이에요. 그거보다 못하면 그냥 어느 정도 하나보다 정도지 노래를 잘 부른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듭니다. 민주는. 그리고 댄스 포지션 대결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 댄스가 이제 애프터스쿨의 뱅 그리고 원더걸스의 텔미조로 나눠서 경연을 펼쳤어요. 애프터스쿨의 뱅조에 댄스 머신들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포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더걸스의 텔미조가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경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프터스쿨 뱅 같은 경우는 춤은 잘 췄어요. 워낙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있고, 영서나 혜원, 이로하 이런 친구들이 포진에 있었기 때문에 춤은 잘 추는 친구들이 있어서 춤을 잘 췄고 동작도 딱딱 맞았다고 보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추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특히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저거 진짜 애프터스쿨 원곡 멤버들이 뱅을 부를 때 느낌을 제가 안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 태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노래도 마찬가지고 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를 리메이크해서 댄스를 하거나 춤을 출 때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느낌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다고 보고, 춤을 못 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춤을 잘 췄어요. 춤을 잘 추고 잘 췄는데 자기만의 색깔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애프터스쿨의 뱅 정말 원곡 멤버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애프터스쿨의 가희가 정말 칼군무를 강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프터스쿨을 넘어서지 못했다. 애프터스쿨을 만약에 따라하려면 애프터스쿨을 넘을 정도로 잊을 정도로 잘 쳤어야 되는데 애프터스쿨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데 자기만의 색깔을 내지도 못했다. 결국 여기서 페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원더걸스 텔미를 춘 친구들은 완전히 자기만의 색깔로 바꿨어요. 원더걸스 텔미를. 저는 원더걸스 텔미를 보면서 오히려 좀 정말로 즐기는 듯한 관객의 모습으로 원더걸스 텔미를 봤고요. 시청했고요. 특히나 이제 뭐 히메나가 워낙 어머나를 잘해줬기 때문에 저도 히메나랑 모카가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봤습니다. 한국인, 일본인이 있다고 봤을 때 일본인 친구들이 이런 귀여운 표현을 아무래도 한국인보다는 좀 특화돼서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은 히메나가 어머나를 한 건 잘한 선택이라 보고, 이번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회차별 주인공 전략에서 지연이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번 6화에서는 오히려 지연이가 주인공인 듯한 모습으로 제일 많이 비춰졌어요. 지연이가. 그리고 원더걸스 텔미 할 때도 지연이가 옷이랑 메이크업이 정말 노래랑 잘 어울리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지민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영상에서 재방송 횟수가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에게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민이가 딱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지민이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매력이, 저는 1, 2화 때는 제가 지민이 잘 안 보였거든요. 지민이가 잘 안 보여가지고 1등을 하이브 내에서 1등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지난 영상인가요? 거기서 지민이 왜 이렇게 눈이 안 띄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까지 했었는데 지민이가 계속 점점 더 눈에 들어와요. 점점 더. 지민이가 이번에 원더걸스 텔미 할 때도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정말 메이크업도 잘한 것 같고 계속 제가 초반에 보지 못했던 매력들이 점점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민이는 계속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탈락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탈락자 발표가 있었는데 예원이랑 모아, 그리고 한 명 누구죠? 하루카가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6화 영상을 처음에 딱 보면서 그 6화 초반에 소제목으로 그게 뜨더라고요. 넘지 못한 한계라고 뜨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영상 시작한 지 몇 분 안 될 때였습니다. 10분 이내였어요. 영상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될 때였어요. 5분 정도밖에 안 될 때였는데 저는 그 넘지 못한 한계를 보자마자 예원이 탈락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4화인가요? 3화인가요? 그때 예원이가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고 말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퍼포먼스를 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보고 싶었다라고 적었는데 아이키가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나가지고 이번 6화 영상에서 초반에 넘지 못한 한계라는 소제목을 보는 순간 예원이가 탈락했구나라는 걸 짐작을 했습니다. 이 탈락자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자면, 저는 예원이가 탈락한 걸 딱 보고 예원이가 정말 잘 탈락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잘 탈락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예원이가 탈락한 거 보고 내 말이 맞지? 탈락할 줄 알았어 하하하 고소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느낌이 아니고 예원이 친구,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예원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예원이는 끼가 없어요. 탈락하는 게 맞아요. 결국은 6인의 데뷔 멤버의 포지션에 예원이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없을 때는 빨리 탈락하는 게 맞아요. 가장 안타까운 멤버들이 이제 최종화까지 가서 6인 멤버에 못 드는 게 가장 안타까운 멤버들이죠. 근데 이미 6인 포지션에 못 들 것 같은 멤버들은
빨리 탈락하는 게 본인한테도 이득입니다. 본인한테도 이득이에요.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도 취업 같은 거를 해볼 때, 취업을 해볼 때 느끼게 될 텐데, 막 수십 군데 취업을 원서를 넣게 되면 최종 면접까지 가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경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누적될수록 아예 합격하지 못할 회사는 그냥 서류에서 탈락하는 게 시간 낭비도 안 하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원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 포기 안 하는 것도 좋은데 다음번 오디션을 찾아서 나오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예원이는 오디션에서 데뷔하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데뷔하기 힘들고 오히려 굳이 걸그룹이 되고 싶다면 보통 오디션에서 탈락한 멤버들을 타 기획사에서 뽑아서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루트가 아니고는 오디션에 참가해서 예원이가 최종 데뷔 멤버 뽑힐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봅니다. 0%에 가깝다고 봐요. 네, 그리고 본인은 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끼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혹시 뭐 이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뭐 진로 같은 게 진로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저 그런 거 좀 잘합니다. 일개 유튜버로 보이겠지만 우리나라에 네로라 하는 대학 졸업자들, 대학원 졸업자들 제가 가끔 진로 상담 해주곤 합니다. 전공이나 인생 상담 해주곤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루카가 탈락을 한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제가 알류넥스트 첫 리뷰 영상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루카가 르세라핌 데뷔 멤버에서 탈락한 이유였습니다. 일단 알류넥스트에서도 하루카가 데뷔 못할 거를 저는 확신을 했는데 결국 이번 언제 탈락할지가 그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6화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하루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데뷔하기 힘듭니다. 데뷔하기 힘들어요. 본인의 신체 조건을 극복하기가 대단히 힘들어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물론 아까 예원이처럼 타 기획사에서 뭐 갑자기 뽑아가지고 데뷔시킬 수는 있겠지만 오디션이나 대형 기획사에서 데뷔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오히려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본인한테 오히려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서 일본에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주제 넘은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주제 넘은 조언을 한번 드려봐요. 그리고 모아가 탈락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아이리스랑 모아 말고는 태국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남은 국적은 한국인하고 일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6화까지 오면서 모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이유는 모아 역시 경쟁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발적으로 언급한 사람들 말고는 솔직히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모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5화나 6화까지 봤을 때 참가자들 중에 제가 한 번도 여기서 언급을 안 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모아도 결국은 데뷔조에 없을 걸로 제가 예측하고 있었고 결국은 이번에 탈락을 했는데 이제 한국인하고 일본인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하이, 미드, 로우 레벨 나눌 때 이제 유나하고 혜원이가 하이 레벨에서 미끄러졌어요. 특히 혜원이는 로우 레벨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죠. 유나하고 혜원이가 하나도 보여준 게 없다. 하나도 보여준 게 없다. 초반에 이제 유나 같은 경우는 배드걸 굿걸 할 때 한번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혜원이 같은 경우는 르세라핌의 피어레스 무대할 때 킬링 파트에서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 이후에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 바로
이번 6화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유나는 미드레벨로 떨어졌고 혜원이는, 나 솔직히 혜원이가 탈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로우 레벨로 떨어지는 거 봤을 때. 그래서 유나하고 혜원이가 다시 올라가려면 뭔가 보여줘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혜원이. 유나 같은 경우는 하이브 내에서도 2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나는 보여준 게 없지만 떨어지진 않을 거라 봐요. 데뷔 멤버의 들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나는 영서와 마찬가지로 데뷔 멤버에 거의 안정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들어갈 거라고 봐요. 내정돼 있다고 봐요. 유나 같은 경우도. 근데 혜원이는 아니에요. 혜원이는 아니고, 혜원이 같은 경우는 뭔가를 본인이 보여주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 다음번에 탈락한다고 봅니다. 탈락한다고 해요. 본인이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혜원이 친구가 이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만약에 본다면 본인의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거 봤는데, 뭐 이제 여기서 나온 그룹들이 성공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구심을 갖는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하이브가 알아서 하겠지, 뭐 기획력은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이브 직원들이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 댓글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하이브의 마케팅으로 1군이 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IOI나 그 프로듀스 101의 IOI나 프로듀스 48의 아이즈원은 데뷔 멤버가 되고 나서 그들 스스로가 그 프로그램 자체를 뛰어넘어서 스타가 됐어요. 그 그룹 자체의 매력으로 스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걸스 플래닛 출신의 케플러나 방과후 설렘의 클래시 보세요. 지금 어정쩡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본인들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알류넥스트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걸스 플래닛의 케플러하고 방과후 설렘 클래시는 뭐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선절했습니다. 바로 선절. 그러니까 1군이라는 호칭도 못 듣잖아요, 두 그룹 다. 그쵸? 그러면 알류넥스트가 데뷔해서 그룹이 데뷔했을 때 어느 정도가 성공한 것이냐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예전 걸스 플래닛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1군을 찍지 못하면 실패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실패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 엠믹스 정도, 뭐 그 정도를 프로미스 나이나 엠믹스 정도의 그룹이 탄생했을 때 그걸 성공이라고 볼 것이냐,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면 됐지 않냐 생각했지만, 결국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군을 못 찍을 거면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 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그룹을 데뷔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그러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이거는 1군을 무조건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프로그램도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이 그룹이 실패한 것도 실패한 거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도, 기획 자체, 전략 자체, 이 모든 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데뷔한 친구들이 제가 앞서 말한 프로듀스 101의 IOI나 프로듀스 48의 아이즈원처럼 본인들의 개개인의 능력치로 톱스타 그룹 1군 그룹이 되는 거가 아니고, 하이브의 기획력으로, 하이브의 마케팅 능력으로 1군이 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는 확률도 낮다고 보는 겁니다. 낮다고 보는데, 설사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해도 그건 성공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오늘도 요즘 계속 영상을 오래 찍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7화에서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늘 탈락한 루카랑 예원이한테 좀 위로를 드리면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본인이 특히 예원이 본인의 경쟁력 있는 걸 찾아가세요. 나는 내 인생에 실패란 없어. 그래도 도전할 거야. 할 때까지. 이런 마인드는 결국은 인생에서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 아저씨가 경험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예원이는 탈락한 게 정말 잘 된 겁니다. 잘 탈락했습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